어떻게 매수돼서 어떻게 조서가 꾸며질지 모르겠어. 너무 공포스러워. 국민 입장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를 여러 번 봤잖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 가서 조사하면,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잖아요. 경찰은 선관위에서 날아온 저의 그 유죄를 주장하는 조서를 어떻게든 맞춰서 쓰려고 저를 그냥 득달같이 볶아요. 검찰은 안 그래요. 제 의견 다 반영해주고 마지막에 검사가 픽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 그냥 사전투표 다 때려치자고 차라리 주장하지 그랬어요 하고 퍽 나가버려. 그건 뭐냐면, 제가 주장한 건 부재자가 아니라면, 그때 부재자에는 그러니까 실질적 부재자, 그러니까 뭐 타지방 유학생, 타지방 근무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 노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사전투표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 보고 선거하지 말자, 투표하지 말자, 또 심지어 사전투표하지 말자도 아니에요. 조건부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선관위에서 이첩이 돼서 와서 이거 기소는 해야겠는데 이게 공소유지가 되냐? 이게 유죄 나겠냐? 그거를 퍽 표현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직원 보고 그 마지막 조서 도장 찍고 저분 보내세요 그러더라고. 이제 퇴근 시간 다 돼가니까. 자기 약속 있었나 봐. 그러니까 스마트해요. 자기들이 공소유지가 이게 힘들다, 가능하다를 잘 판단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저 집단이. 경찰은 그런 개념이 좀 약해요. 그걸 공소유지라 그러거든요. 유죄 판결 받아내는 과정을. 또 국민들은 야, 헌법이 검찰 역할을 보장할 때는 일리가 있어 라고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이 국민투표 붙여버릴 수가 있다고요. 이거 지금 위헌적인 소지고 국민한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라 원복할까요 말까요? 아, 그럼 압도적으로 국민투표에서 원복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의도가 깨죽이 나는 거예요, 민주당이. 저게 윤한테 핵폭탄급 저항수단이 있다고, 저게. 거기다가 저렇게 되면 윤 입장에선 여의도가 깨죽이 났어. 저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이 황당한 집단이야. 그럼 윤한테는 정치혁명의 뇌관을 터뜨릴 수 있는, 즉 4.15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힌다든지 선관위를 숙정한다든지 대장동 실체 밝히면서 그 막강했던 경쟁 상대였던 이재명을 잡아낸다든지, 이거 다 손에 피 묻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진다고요, 이게. 윤한테는. 정치혁명이라는 건 피바다거든. 정치혁명을 터뜨릴 수, 정치혁명의 뇌관을 터뜨릴 수 있는 명분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5가지가 맞물려 있다고요, 여기. 법조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국힘 주물럭거리고 글로벌리스트한테 충성 바치는 거에 목숨 걸고 있는 조선동아까지 개거품 물고 날뛰고 있다는 거. 국민들도 이거 반대한다는 거, 절대 다수가. 법이 통과된들 윤이 상대방 완전히 몰아붙여가지고 국민투표로 꺾어버릴 수 있는 핵폭탄급 저항수단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상대방의 실체, 여의도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윤 입장에서는 정치권을 쓸어버릴 수 있는, 정치혁명 뇌관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는 것. 이게 전체 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윤은 나 얌전하게 가고 싶어. 나 정상적으로 하고 싶은데 니들이 도발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혁명 코스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각을 잡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를 바람을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꼬여갖고 지능이 낮은 이제 권성동이. 지금 상황이 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586 한총령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 공황발작 상태예요. 그러니까 패닉 어택이에요. 막 가슴 벌렁벌렁하고 뇌가 왕냥냥냥냥하고 막 식은땀 나고 숨 안 쉬어지고 밥 안 넘어가고. 얘들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그 공황, 그 두려움 속에서 나 살아야겠어. 우리의 구명줄, 우리의 낙하산, 그 이름은 검수완박. 이러고서 일 저지른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의 자산, 윤의 수단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 여론 업고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업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제 옛날 했던 거랑 같이 뒤져가지고 보여드릴 텐데, 그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이거는 일종의 천도다. 문 안에서 문 밖으로 나오는 거고, 왕궁의 뒤편에 숨어 있던 데에서 시정 잡배 영역으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사람들의 그 시정잡배 어글버글한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대통령 집무실이.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위대한 파퓰리스트, 일종의 파퓰리스트 움직임이고, 미국 대통령의 그걸로 보면 파퓰리스트 그 정치,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독립했을 때는 19세기 초까지는 그 각 지역의 유서 깊은 명문가들이 그 주도하는 정치예요. 그런데 이게 1820년대 30년대에 미국 민주당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미국 20달러 지폐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명문가, 각 지역의 명문가 중심의 귀족주의적 정치 분위기를 완전히 이 민중, 파퓰리스트, people, 국민 정치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정치 문화를 혁신시킨 사람으로 꼽혀요. 저는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이 앤드루 잭슨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때 이거는 파퓰리스트 천도다. 이때 저는 파퓰리스트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파퓰리스트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국민의 열망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현실화시킬 수 없는 열망을 선동해가지고 거짓 열망으로 선동해서 사람을 그때그때 착취하면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집집마다 컴퓨터를 가지고 싶어, 이 열망을 누가 만족시켜줬냐? IBM PC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족시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 이 열망을 누가 만족시켜줬냐? 헨리 포드가 만족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를 위대한 파퓰리스트라 그래요. 잘 살아보자라는 열망을 누가 만족시켜줬냐?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에 만족시켜줬어요. 위대한 파퓰리스트예요. 야, 우리도 현대적 국민국가를 만들자. 이 열망을 누가 만족시켜줬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만족시켜줬어요. 위대한 파퓰리스트예요. 그러니까 파퓰리스트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앤드루 잭슨의 그 미국 정치 문화의 변화를 생각을 하면서 이건 파퓰리스트적인 천도다라고, 일종의 천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용산의 그 청사의 이름을 파퓰리스트 하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피플스 하우스가 제가 파퓰리스트 하우스예요. 포퓰리스가 라틴어에서 피플입니다. 포퓰리스. 파퓰리스트가 포퓰리스에서 온 거거든요. 제가 파퓰리스트 하우스란 뜻이에요. 저 뜻이. 그래서 어저께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야 그거 보고서 이름 딴 거 아니야? 앤드루 잭슨 얘기?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어쨌거나 그 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윤당선의 자산과 수단. 두 번째, 권력지뢰 때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왜냐? 저기서 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검경,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어떻게 게임하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윤당선의 세 번째의 자산 혹은 수단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차하면 국민투표 붙일 수가 있어요. 윤당선의 네 번째의 자산 혹은 수단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혁명 유발 뇌관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로라든지 선관위 숙정이라든지 대장동 같은. 그러면 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문맥, 명분, 상대방의 도발, 상대방의 패악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아무리 핵폭탄급 저항수단을 갖고 있고 아무리 혁명 유발 뇌관을 갖고 있다 그래도 세상이 편안한 때 정치혁명 갑니다! 라고 나가면은 피로도가 급증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저는 그냥 실무적으로 잘 가려고 원칙대로 하는데 쟤들이 패악질을 부려서 이게 혁명이 일어났네요 하면 면피가 되는 거야, 본인은. 저 문맥, 명분, 상대방의 도발, 상대방의 패악질을 윤이 있으면은 나는 혁명 간다. 이 상태라고, 이 상태 지금. 그러니까 권성동은 윤당선이 어떤 자산,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586 한총련 애들은 이거 파악했냐? 이거 파악 못해요, 쟤들. 제가 이렇게 천기누설해도 파악 못합니다. 쟤들은 지금 상태가 상황 파악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쟤들은 지금 집단으로 정신병원을 다니고서 약을 받아 먹어야 돼요. 본능적 위기감과 관성만 남아있어요. 본능적 위기감이 얼마나 심하냐? 공황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검수완박은 공황 발작. 그러니까 밥도 안 넘어가.
가슴은 두근두근해. 머리는 왱왱왱왱왱해요. 혈압도 올라 있어. 몸에서 식은땀 나. 얼굴은 붉어졌다 차졌다 붉어졌다 차졌다 상기됐다 빠졌다 하고 있어요. 한 20-30분 간격으로. 그게 이제 공황발작 상태거든요. 불안하고. 이 상태에서 야 우리가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 공황발작에서 검수완박하면 살 수 있어. 검수완박 진격 앞으로. 이거라고 지금 이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윤당선이 작게는 쟤들을 공황발작에 빠뜨린 거예요. 586 애들을. 공황발작에 빠뜨린 거고. 윤당선이 크게는 여의도를 완전히 그 수족관으로 이제 딱 만들고 있는 거라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게. 원칙대로 해. 나는 원칙대로 가고 있으니까. 나랑 뭐 통화 좀 했다고 내 이름 팔아서 헛소리 하려고 그러지 마. 나는 원칙적인 얘기만 할 거야. 내 속을 아는 사람은 내가 원칙적인 얘기만 해도 알아서 해줄 거고, 한동훈이처럼. 내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뢰이거나 혹은 지뢰가 될 포인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입 바른 소리 하면 그거 녹음해가지고 바깥에 틀면서 자기 정치 자산으로 쓸 자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의 내밀한 속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나는 내가 뭐 거짓말하냐? 나 그대로 가는 건데. 나는 한미동맹 바라보고 헌법가치 바라보고 국민 바라보고 가는 거야. 원칙대로. 이거라고 지금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러다 제가 윤빠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유. 자, 지금 뭐 서울교육감 좀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뭐 겁먹을 거 없어요. 가면 됩니다. 가자. 220만 고지. 대깨져. 대가리가 깨져도 조전형. 뭐 저거가 되던 말던 단일화가 되던 말던 이렇게 해서 220만 고지로 가는 추세가 명확해져야 결과적으로 단일화되는 거예요. 학교를 학교답게 조전형. 전교조 아웃 조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왕 판 짜는 김에 세모풀, 세상 모든 풀뿌리 이런 이제 경선이라든지 뭐 지역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세모풀은 조전혁 당선 교육개혁 공명선거를 위해 서울에서 시민활동을 하실 지역 활동가를 모십니다. 문자 주시고요. 훈자금 긴급 모집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